알로하. 오늘은 하와이 호텔형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해요. 제가 민박집 하는 유튜버이다 보니까 한국이나 본토, 미국 본토, 그다음에 하와이 분들도 가끔 연락을 주세요. 본인도 하와이 호텔형 부동산을 사오고 싶거나 아니면 직접 에어비앤비를 여기서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문의를 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하와이 호텔형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제가 부동산 업자는 아니지만 하와이에서 2018년 9월부터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제가 아는 정보를 말씀해 드리려 해요. 저는 영어가 안 돼서 하와이 부동산 자격증은 따지 못했지만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하와이 부동산 자격증 말고 한국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있어요. 제가 일본에 있을 적에 인터넷 강의를 듣고서 한국 가서 땄어요. 한 2년 걸렸어요, 저요. 부동산 매매 경험은요, 한국에서 집 3번 사보고 2번 팔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30대 제 이야기 할 때 한번 다시 또 해볼게요. 그리고 하와이는 이번에 리스홀드로 호텔 콘도 샀고요. 그래서 아주 부동산 경험이 없는 불인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 회사 이름은 하와이 스윗룸으로요, 호놀룰루에 등록된 민박업체예요. 당연 라이센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일반 부동산과 호텔형 부동산의 수익률은요, 제가 봤을 적에는요 거의 비슷해요. 보통 연 3%에서 5%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살고 있는 여기 우리 집은 이제 호텔이 아니라 일반 주거용이잖아요. 이 주거용은 이제 스튜디오인데요, 한국식 원룸인 거죠. 현재 나온 매물이 여기가 26만 5천 불에 나왔거든요. 그럼 집주인 오너한테 얼마나 남을까요? 여기 월세가 제가 내는 게 1335불이거든요. 여기 관리비가 350불이에요. 재산세는 70불. 연으로 계산하면 아마 800불 정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동산 회사 이제 관리비, 여기는 이제 따로 오너가 직접 안 하고 부동산 관리 회사가 있어요. 거기한테 커미션을 주는데 얼마 주는지는 잘 몰라요. 일단 한 200불이라고 계산을 해보면은, 그 다음에 GTX가 있어요. 이거는 한국의 부가가치세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부가가치세 GTX가 5% 있고요. 이게 67불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다 빼고 이제 집주인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648불 되겠어요. 26만 5천 불 투자하고 648불, 이거를 이제 연으로 계산해 보면은요, 12개월 곱하기 하면은 연 순수익이 7,776불이에요. 이제 매매가 26만 5천 불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요, 연 2.9% 정도 되겠어요. 여기서 아까 제가 관리비를 좀 높게 잡았는데 뭐 그래도 한 3%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면은 1,335불이 아니라 1,900불 이렇게 막 받으면 더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 적정한 가격의 월세를 놔야겠죠. 그래서 또 만약에 또 본인이 수익률을 더 높이겠다면은 이제 부동산 회사에 안 맡기고 본인이 할 경우는 본인이 세입자도 구해야 하고, 모든 문제는 다 본인이 해결해야 하죠. 지금처럼 세입자가 렌트 안 내고 하면 이제 법적으로 처리하면 진짜 머리가 아프거든요. 보통 이제 한국 분들은 자기들이 세입자 구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로컬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부동산 회사에 맡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알아서 해주니까요. 그럼 둘 중 뭐가 좋은지는 본인이 생각하셔야 하고요. 일반 주거형이냐 호텔 수익형이냐 시세 차익도 저는 비슷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요, 그냥 본인이 직접 할 경우에는요, 호텔 수익형이 훨씬 수익이 좋죠. 본인이 직접 하면은 매달 순수익이 1,900불 정도 나오거든요. 이 1,900불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제 창업편 영상 있잖아요. 거기에 2편인가요? 거기 수익편이 있으니까 그거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민박집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가격의 부동산을 산다면은
26만 5천 불에 있으면은 나는 이걸 안 사고 당연히 호텔 수익형을 사겠죠. 왜냐하면은 호텔 수익형 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1,900불의 수익으로 여기 월세 주고 차 리스도 거저잖아요. 그 정도면은 당연히 저는 이제 호텔 수익형을 사겠죠. 그럼 제가 왜 하와이 호텔형 부동산을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이런 문의를 주세요. 본인이 에어비앤비도 하지 않고 뭐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다. 근데 뭐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한국에서 살고 계신 분이나 미국의 이제 본토 분들이 연락을 주세요. 이분들의 목적은 본인이 오고 싶을 때 와서 자기 호텔에서 머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본인들이 이제 안 살면은 이제 월세도 받고 이런 거죠. 이런 분들이 일석이조인 거죠. 이런 수익형 호텔의 이제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이 하와이 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내 집처럼 머물 수 있고, 네, 근데 일반 주거용은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렌트가 살고 있어가지고서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요, 하와이 스튜디오 한 달 베이케이션 렌탈 시 싼 데가 1박에 100불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집 같은 경우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집은 싼 데 속하잖아요. 그래서 100불씩 하면은요, 이게 31일이면은 3,100불에다가 이제 청소비가 1회 90불 청구되잖아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수수료가 이제 또 게스트 부담이 12%가 게스트 부담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372불이에요. 그래서 총 숙박료리 한 달 살기 총 숙박료리 스튜디오가 3,562불이 나와요. 그렇죠?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봐봐요. 본인이 집주인이면 한 달 관리비, 호텔 관리비는 한 800불 정도 나오거든요. 그거 내고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3,562불 마이너스 800불이면은 2,762불을 아끼는 거죠. 이런 분을 위하면 좋죠. 이제 2달 살기, 3달 살기는 완전히 짱인 거죠. 그래서 또 셋째는요, 매매가 쉬워요. 하와이는 집을 팔 때 MT 상태에 놔둬야 돼요. 즉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야 돼요. 한국과 다르죠. 한국은요, 이제 남의 집 살림살이 보면서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하와이에서는 집을 비워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빨리 팔리면 다행이지만은요, 안 팔리면은 비싼 관리비 계속 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호텔형 콘도는요, 손님이 없는 날 아니면은 본인이 특정 날을 막으면서 달력을 막는 거죠. 막으면서 오픈 하우스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오픈 하우스라는 말은 이제 집 보여주는 날이 되겠어요. 그래서 매매할 때도 돈 받을 거 다 받으면서 손실 없이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넷째는요, 지금 환율이 싸죠. 요즘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은데 1,1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약 10% 정도 싸다고 할 수 있죠, 환율적으로. 그래서 환율 디스카운트 가격이랑 지금 코로나로 호텔이 약 10%, 20% 정도 가격이 많이 다운됐어요. 현재는 이제 싼 매물은 이제 없어지는 추세예요. 없어지는 추세. 점점 소진되고 있어요. 이러고 보니까 저 업자 같은데요. 업자는 아니고요. 일단 제가 하는 일은요, 제 역할을 말씀드릴게요. 제 경우에는요, 이제 부동산 주인이 있고 이제 게스트가 있어요. 이제 전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매니저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는 오너 매니저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호텔 관리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호텔에 이제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해가지고서 매니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오너한테 직접 전화가 안 가고 그 매니저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메일을 주거나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제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 역할이에요. 일반 로컬 부동산에서도 에어비앤비를 많이 해요. 오너들 거 자기들이 관리하는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지만 이제 부동산 회사들이 이제 크게 관리를 하는 거죠. 보통 한 부동산에서는요, 20개, 많게는요, 제가 250개까지 하는데 봤어요. 부동산이요. 이렇게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데요. 그러니 이제 저처럼 이제 뭐 슈퍼 호스트는 좀 많이 힘들죠. 그거를 다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후기가 좋아야지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주는 자격이거든요. 많은 유닛 하나하나 관리는 어렵잖아요. 그쵸?
참고로 호텔 일반 콘도는요, 뭐 크레딧이 좋으면 다운페이 5%, 그러니까 매매가에 5%만 있으면 돼요. 집을 살 수 있어요. 호텔 콘도는요, 커머셜이라 그래가지고서 매매가에 40% 정도 해야 돼요. 뭐 어떤 데는 20%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오하나뱅크 대출 심사분한테 직접 가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건 커머셜이래 가지고서 40% 다운페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운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만 불짜리를 산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40% 다운페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8만 불은 잔액이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겠죠. 근데 이 8만 불도 밸런스가 잔액이 3개월 정도 유지가 돼 있었어야 돼요. 뭐 갑자기 뭐 어디 꼼쳐놓은 돈이 갑자기 들어온다거나 그럼 안 되는 거죠. 근데 대신 이제 해외에서 직접 송금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캐시 있는 것도 죄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감시해요. 감시. 이러는 것 같아요. 미국은요. 여튼간에 그래서 이제 밸런스 3개월 유지해주고 다운페이 40% 있으면 안정권이죠. 본인이 그래서 이제 리조트 존에 호텔을 보셔가지고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은 그래도 궁금한 점 있으면은 저한테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하와이 스윗룸 gmail.com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은요, 궁금한 점 있으면 제가 답해 드릴게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